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 김만기입니다. 오늘 해보고 싶은 거는 그 포토샵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그 블렌딩 모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되도록이면 예제를 우리가 그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뭐 영화 포스터라든지 우리가 접했던 거에 우리가 봤던 어떤 것들이 실제로는 포토샵에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 그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하면서 좀 더 이제 학습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권지함이라는 이 포스터인데 여기 보면은 그 오늘 해보고자 하는 거는 이 글자에 보면은 이렇게 갈라진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이걸 그리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포토샵의 블렌딩 모드를 응용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원래 포스터고요. 그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뭐 글씨가 좀 더 사실 효과가 나려면 두꺼워야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배달의 민족 그 도성치인가요? 하여튼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블렌딩 모드, 그 다음에 그 크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레이어 마스크까지 이 세 가지 포토샵의 그 아주 핵심적인 기능들을 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포스터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빈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글자를 써볼게요. T, 타입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제가 이 자료를 그 올려놓을 테니까요. 폰트 자료까지. 그 배달의 민족 도성체라고 하는데 여기죠. 아, 도현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도성체가 아니네요. 연성이랑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자, 배달의 민족 도현체. 자, 요거 가지고 자, 글자를 씁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확보돼야 되니까 이 옵션 바에 가서 크기를 한 172 정도로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자, 자, 곤, 지, 암. 자, 그리고 자, 블록을 잡습니다. 그리고 흰 색깔로 할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하시고 체크를 해주시고 물론 요거 가지고 뭐 크기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쉽게 하시려면 체크를 해주시고 컨트롤 T 체크해 주셔서 일단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하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사실 글꼴은 욕심을 내자면은 아까 그 영화 포스터처럼 하시려면 아마 똑같은 글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저런 기법을 영화 포스터에 쓰는 글씨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나는 기성의 글꼴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일러스트 같은 데서 다시 그 패스 작업을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은 낯설어야 되거든요. 핵심 디자인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뭐냐면 그동안에 봤던 거 이런 거 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동안에 한 번도 본 것 같지 않은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글자를 찾을 경우에 그 헛수가 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 그 학습의 초점은 뭐냐면은 그 포토샵의 핵심 개념들 블렌딩, 뭐 크리핑 마스크 이런 거 그거를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뭐 글꼴 같은 것까지 지금 당장에는 글꼴을 똑같이 만드는 것까지는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사실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니까요. 일단 그건 좀 아쉽지만 일단 적어두고 포토샵의 개념을 배우는 데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크기가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좀 더 크게 할까요? 컨트롤 T.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글자의 사이사이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산만하다 싶으면 블럭을 잡으시고 Alt하고 Alt키하고 왼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그러면 이게 좀 더 붙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정렬에 대한 부분들도 한가운데 있으려면 눈대중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요놈과 백그라운드와 이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에 가시면 얼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호라이즌 센터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 하나만 이렇게 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준비했던 텍스처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효과를 입히기 위해서 뭐 일일이 브러쉬로 뭐 그리는 거는 사실은 포토샵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일단 텍스처를 하나 가져옵니다. 자, 텍스처를 가져와서 끌기를 할게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자, 너무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자,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적당한 크기 조절합니다. 글자 부분에 이 지금 갈라진 벽에 모습이 들어가서 좀 더 기괴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글자 부분에만 이 텍스처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크리핑 마스크,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컨트롤 Z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더 빨리 하시려면 Alt를 누르시고 요 사이를, 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림이 나오죠. 그쪽에 귀속이 된다, 포함이 된다, 글자 속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미지가 적당하게 멋있는 모양들이 나타나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우스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적당한 느낌으로. 자, 좀 더 크게 할게요. Alt하고 Fill.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해서 이 글자 속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원래 이제 포스터 모습하고는 약간 다르죠, 느낌이. 자,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여기 텍스처, 이 텍스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 텍스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누릅니다. 이 부분을 누르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를 일단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방향키, 아래 방향키를 누르시면, 지금 현재 이 블렌딩 모드가 이제 여기 바뀌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다커, 컬러, 라이튼, 뭐 스크린, 이렇게 계속 바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계속 물론 뭐 각자들의 이 블렌딩 모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일일이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처럼 물론 완전하게 알면 더 좋겠지만 의미들을, 각각의 의미들을 당장에는 일단 이 블렌딩 모드를 계속 밑으로 가면서 선택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느낌이 있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보니까 자, 보니까 리니어 라이트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리니어 라이트 정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느낌을 강조를 하시려면, 여기에서 레벨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 텍스처의 어떤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절해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어떤 돌의 질감이 이렇게 되면 조금씩 좀 사라지죠. 갈라진 부분만 강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오케이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글자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주겠습니다. 아니,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 자,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자, 드롭 섀도우를 약하게 주는 게 어떨까? 아예 없는 것보다
약하게, 이 투명도는 아주 약하게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묻혀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 디스턴스는 그림자와의 거리죠. 글자와의. 자, 조금 주고, 한 3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명도 부분을 적당하게 조절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이 글자가 너무 이렇게 이제 깨진 어떤 효과에 비해서 글자가 너무 깨끗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 부분을,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레스터라이즈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글자를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뭐 레이어 마스크나 이런 좀 특수 효과를 주시려면은 요거를 일반 그림처럼 바꿔 놔야 돼요. 일반 그림처럼 바꾸는 걸 레스터라이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T자가 아마 사라질 거예요. 원래 있던 T자가 딱 사라지면서 일반 레이어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할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는 이유는 이 글자가 너무 깨끗해요. 사실은 이 깨진 거에 비해서. 그래서 글자를 좀 더 거칠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올린 그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그 간단한 강좌가 있는데, 레이어 마스크에서 핵심은 뭐냐면 검은색 부분은 가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지우개로 할 수도 있지만, 지우개로 하게 되면 나중에 복구하고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가능은 하죠. 근데 그거보다 레이어 마스크를 쓰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만약에 실수를 대비해서라도 레이어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하시고, 자, 이 부분을, 자, 검은색이 위로 가게 하시고, 요걸 누르시면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브러쉬에 가신 다음에, 아마 제가, 물론 여기에 뭐 특이한 여러 가지 브러쉬 파일을 받아가지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되면 일이 번거롭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포토샵에 있는 이 기본 그 브러쉬 가지고 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러프 라운드 브리슬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좀 크죠? 자, 크면, 이 꺽쇠 여는 걸로 하게 되면 조금 작아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칠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크에 검은색이 칠해지면서 실제로 이 글자가 가려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느낌, 감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미가 있죠. 내가 완전하게 나만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 글씨가 너무 깨끗해요. 지금 벽은 깨지고 있는데 글자는 하나도 손상이 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그 느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는 그래서 포토샵에서 정말 중요하고 계속 쓰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좀 어색하면 컨트롤 Z 하시고, 컨트롤 Z 두 단계를 하시려면 컨트롤 알트 Z 이렇게 해서 단계를 취소를 하셔서 느낌을 찾아가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레이어 마스크라고 그걸로 레이어 마스크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한 이유가, 만약에 실수를 하시면 그냥 요거 가지고 이 흰색으로 바꾸시고 칠해주면 돼요. 여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칠해주면 다시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검은색으로 가셔가지고 느낌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재미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곤지암이라고 하는 이 콘크리트의 어떤 느끼는 콘크리트 벽, 그 다음에 갈라지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 느낌을 글자에도 같이 표현을 해줌으로써 어떤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갖다가 이제 배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레이어 마스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우개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레이어 마스크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시다가, 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흰 색깔로 이렇게 하세요. 흰 색깔로 다시 여기 부분들 좀 이상한 부분들은 다시, 너무 과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 느낌들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를 해야지 좀 애매한 부분들은 다시 복구를 해서 다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검은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단에다가 이제 글씨 하나를 쓴 거는,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비슷하게 해줘야 되니까, 뭐 CNN 선정 10대, 뭐라고 했었나요? 뭐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CNN 선정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네요. 자, 여기에다가 T로 하시고 클릭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뭐 똑같은 글자로 해도 되지만, 글씨를 좀 작게, 18, 뭐 일단 써볼게요. 자, 이 글씨가 안 보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글씨도 지금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풀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이걸 풀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까지 빠져나왔네요. 자, 얘는 이쪽으로 클리핑 마스크 돼야 되고요. 자, 얘는 빠져나와야 되죠. 요거는 T자는 클리핑 마스크 상태에서 빠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 아주 미묘하게 애매하게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자, CNN 선정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 자, 블록을 잡으시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Alt하고 이번에는 자, 글자 간격을 떼어줘야 되니까 Alt 방향키로 하세요. 물론 자, Alt를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나요? 자, 좀 작게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요, 그럼. 20 정도만 줄까요? 자, 체크하시고. 자, 됐죠? Alt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떼서 줄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드는 거는 방향키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자, 전체 자, 컨트롤 T 누르고 이렇게 방금 했고요. 자, 물론 이제 글씨 부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자, 포토샵의 느낌 그리고 여기 약간 투명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굳이 비슷하게 하시자면 이 글자를 누르시고 이 투명도를 약간 조절하세요. 너무 튀나요? 이렇게 약간 맞춰볼까요? 이게 더 나은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글자를 타입 툴을 통해서 글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텍스처를 가져와서 그 텍스처를 글자 속으로 포함을 시키는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그 글자와 텍스처 간의 이제 블렌딩 모드를 통해서 이 텍스처가 글자 속에 반영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적절하게.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 글자 부분에 이렇게 지금 거칠은 효과들은 그 브러쉬 같은 걸 물론 적절한 걸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더 좋은데 그냥 포토샵에 있는 기본 브러쉬 가지고 그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